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되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51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거의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2017년 작년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컨텐츠와 하나가 엮입니다. 아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실 텐데 말이죠. 제 컨텐츠를 자주 보셨거나 혹은 뭔가 UFO나 외계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셨다면 특히 오늘 이 내용은 조금 더 소름이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곳, 바로 우리 미지의 곳이라고 불리는 51구역입니다. 아마 이런 사진은 여러분도 되게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네바다주에 있는 미 공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공군 시설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약간 스캡티컬하게 회의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뭐 외계인이 나왔다, UFO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이 구역이 분명히 좀 이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특이한 것들이 관찰됐고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시그널 같은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캘리포니아주에 에드워드 공군기지가 이미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네바다주, 그것도 산이 있죠. 가파른 산세 험한 곳에다가 굳이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무언가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저 활주로에 많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비행훈련이 그렇게 많은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움이 더 많은 지역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이 더 강해졌던 이유는 2013년이 되어서야 CIA에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정보요청, 자유요청이라는 거에 따라서 신드레이크 근처에 있는 이 네바다주에 에리어 51이라고 부르는 걸 알리게 된 거죠. 즉 그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51구역은 신화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곳. 에이 뻥치지 마. 아니야. 로즈웰 추락한 외계인 그 잔해물들이 51구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지로 들어갔대. 근데 실제로 51구역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루머처럼 왔지만 2013년이 되어서야 그게 진짜다 라고 인정이 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51구역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동안 그럼 나왔던 게 사실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51구역을 실제로 쳐다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외계인과 관련되어 있는 UFO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 가보면 무언가 이상하게 생긴 비행물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즉 애초부터 51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1947년 로스웰에서 어떤 우주선이 추락했고 거기에 있는 외계인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 우주선과 외계인을 51구역에 보관했고 그걸 연구를 했다. 그런데 미군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단순히 기상 관측용 그냥 어떤 풍선 같은 게 떨어진 거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처럼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진짜다 아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UFO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확대가 됩니다. 1989년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51구역의 제4번 구역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신원은 말소가 되었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연구했던 건 UFO의 추진장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선 밥 라자르를 믿는 사람과 밥 라자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또 양쪽으로 의견이 팽배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곳은 지하기지라는 게 존재한다. 즉 겉으로 보이는 공군시설 말고 이 밑에 지하기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고 활주로가
예전엔 안 보였는데 가끔씩 활주로 같은 게 보일 때가 있다. 게이트가 열리고 거기서 비행물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나오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그 오로라 프로젝트라고요. 1980년대쯤에 나왔던 소문이었습니다. 51구역 같은 이 네바다주 쪽에서 무언가 빨간 빛을 내는, 뭔가 아우라 같은 걸 뿜어내는 이상한 비행물체가 있다. 하지만 계속 미국은 그런 비행물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해왔거든요. 1994년 2월에도 51구역에서 이 비행기가 촬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정하지 않았죠.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51구역에서 실제로 오로라 프로젝트처럼 불렸던 스파이 프로그램 비행기가 있었다. 그 비행기가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U2입니다. 뭔가 스파이적으로 냉전 기간 동안 만들어낸 U2 비행기가 맞았고, 당시 이 비행기의 은빛 날개가 태양빛에 반사되면서 뭔가 오로라 같은 빛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카더라 라고처럼 얘기했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맞네? 있었네? 부인하더니 진짜였네? 51구역이 없다고 하더니 진짜 있었네? 나중엔 대통령도 인정을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엔 실체가 밝혀졌던 뭔가 특수한 물체들, 특수한 비행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그리고 되게 비밀스러운 곳이 51구역이다 라고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고 사람들은 51구역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51구역을 직접 가서 촬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느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며 이분들은 UFO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최대한 51구역의 근처 쪽에 가서 위치를 찍은 뒤 확인을 하고 지속적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했던 거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실제로 이 활주로를 이용하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 대부분 보여지는 경우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곳은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막상 활주로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으며 겉에 나와 있는 경납고 자체에도 비행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 점. 근데 말 그대로 여기는 공군기지고 겉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 라자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밥 라자르 이후에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2017년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남자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2017년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찍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조회수 30만을 넘기며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로버트 밀러라고 소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풀어갑니다. 약 12분 45초짜리 영상입니다. 자, 이분이 이 영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본인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영상 부분에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진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밀러다. 나는 51구역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심상 이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하려고 한다. 단 한 번도 친척들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 내 어머니조차도 나의 비밀에 대해서 아시질 못한다. 한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이 비디오를 찍고 난 이후에 정부와 약속했던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을 깼기 때문에 분명히 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영상을 찍은 뒤 이 사람은 잠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게 나에게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내가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섹션 1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기억을 해야 될 멘트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가족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부와 기밀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약속을 했었다. 내가 이걸 만약에 얘기해버리면 나의 신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평상시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 이거 뭐 뻔한 스토리네. 늘 다 저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만약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저 사람도 정말 뭔가 위협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생사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섹션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밀러에 따르면 엄청난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발견 덕분에 인류는, 즉 미국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발전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엄청난 기술력. 이게 뭐지? 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해서 그 다음에 발전됐다라는 그런 관계없이 너무 고도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그거엔 늘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선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렸을 적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네바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컸다고 합니다. 자신이 네바다주에 살았던 이유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 밀러의 아버지는 항공 우주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당시에 나사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상하지만 네바다 쪽에서 뭐 이렇게 공군기지 같은 데를 가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상을 아예 몰랐던 거죠. 어릴 적 밀러는 어머니에게도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오시고 잘 안 들어오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15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라 라고 얘기를 했고, 비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조종사 면허를 따게 도와주게 됩니다. 즉 로버트 밀러는 15살에 이제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게 됐던 거죠. 좀 더 나이를 먹고 로버트 밀러는 파일럿으로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병대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의 나이 28세였습니다. 해군에 있었을 적 로버트 밀러의 사진입니다. 최고의 조종사, 뭐 탑건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마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28살 때였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계기였냐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해병대도 이제 했으니까 뭐 다른 조종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왔는데 그 편지는 굉장히 간단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편지에 어떠한 도장, 스탬프도 박혀있지 않고 로버트 밀러라고만 적혀있던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그걸 열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글룸 레이크에서 시험 조종사로서 선출되었다. 당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줄 것이라 믿는다. 비행기는 내일 새벽 3시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당신을 데리러 간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데리러 갈 것이다 라고만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태워라. 자, 바로 정부기관에서 온 편지였던 겁니다. 이게 섹션 2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 즉 아버지도 51구역에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행을 가르치고 아들이 해병대로 들어가서 해병대에서 그냥 이제 나올 때쯤 됐을 때 국가에선 또다시 선택을 했던 거죠. 아들입니다.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에게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허황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밀러는 당시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호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블랙수트를 입은 집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맨인 블랙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랙 옷을 입고 있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비행기에 태우고 눈을 가린 뒤 어느 언덕길을 지나가서 새롭게 지어진 어떤 건물 같은 느낌의 곳으로 호위해서 데려갔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대를 풀었을 때입니다.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그리고 복도의 미로 같은 건물들이 내부에 있었고 그 건물들 내부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었던 것, 즉 약간 감금의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로버트 밀러에게도 한 방이 부여가 됩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그렇게 마치 숙소의 모양처럼 만들어놨던 거죠. 작은 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나는 갇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앉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책상에 한 가지 팜플렛 같은 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문서 같은, 바로 글룸 레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 안에는 1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51구역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며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적어놓고 있으며 바로 이 남자, 로버트 밀러는 외부에서 초청한 남자다라고 적혀있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로버트 밀러도 똑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방에서 1시간 정도 지나자 남자들이 문을 열고 다시 나오라 그래서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희미한 불빛이 있는 긴 복도 끝까지 호의를 받으면서 갔더니 무언가 테이블이 있는 방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어떤 남자는 이런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 여기 왜 온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왜 왔죠?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947년 로스웰에서 떨어진 UFO를 아십니까? 그 UFO에 나왔던 기술력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게 뭐냐면 그 기술력을 역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 그 기술을 만든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뽑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로버트 밀러의 말이 사실이라면 로버트 밀러는 UFO의 기술을 장착한 UFO죠. UFO를 최초로 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1947년 로스웰에서 실제로 추락했던 그 UFO의 잔해물에는 외계인도 있었고 그 외계인이 사망하지 않았다. 외계인은 살아있었고
51구역으로 모든 걸 가지고 온 뒤 그 안에서 기술 협약을 맺었으며 그 기술 협약으로 모든 내용을 전수해주고 도와준 것이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들 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를 유사하게 동그란 디스크의 형태로 만들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로버트 밀러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겠다. 내가 이 UFO를 조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버트 밀러에게 많은 연구 집단들이 붙어서 로버트 밀러의 신체적인 상태부터 정신감정까지 모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눈앞에 보여준 건 50피트짜리 돔 형태 안에 존재하는 디스크 형태의 UFO를 보여줬던 거죠. 이게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세 번째 섹션이 조금 여러분이 좀 충격적인 내용이셨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섹션의 내용이 뭔가 좀 허황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해병대 출신의 조종사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 1947년에 있었던 그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섹션 네 번째입니다. 여기가 좀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밀러를 계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을 감시하고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엔진 기술력이 만들어진 건 광속 근처에서 운행할 수 있는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다. 그게 바로 대책 반응로, 안티메탈 리액터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외계인이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당시에 밀러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조종을 하는데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지만 묻지 말고 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훈련,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사과를 떠올리려고 하면 사과를 떠올려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떠올려라 하면 대통령을 떠올려야 되고, 이런 훈련을, 고도의 집중적 훈련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D-Day가 됩니다. D-Day가 되고 직접 그 디스크 안을 들어가게 해줬던 거죠. 처음 들어가 본 디스크는 정말 놀랬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자리만 존재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놀랬던 건 조이스틱, 스티어링 휠 같은 게 없다. 즉 조종관이 아예 없다. 컨트롤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들어가 보면 헬멧처럼 생긴 거 한 가지만 존재한다. 내부에는 게이지와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걸 어떤 것도 터치할 수는 없다. 터치로 반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텔레파시입니다. 자기가 탄 비행기에 쓴 헬멧을 통해서 자신의 텔레파시로 제어가 되는 UFO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허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얘기한 진술이 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시험 비행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던져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밀러는 그 자리에 앉게 됐고 그리고 헬멧을 착용합니다. 로버트 밀러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UFO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 이 UFO는 하늘을 떴다, 날고 있다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뜨지 않았던 겁니다. 밀러가 안 되나?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지시가 하나 내려왔던 겁니다. 사람들의 지시가 아니고 마치 느낌상 외계인이 보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알려준 것처럼 앞에서는 당신이 비행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말로 명칭이 바뀝니다. 즉 UFO가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뜨는 걸 생각해라요. 아, 내가 하늘을 떠야 되는구나. 내가 하늘을 나는 상상.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무언가 점프를 뛰듯한 느낌, 동력이겠죠. 동력을 하는 느낌의 상상을 하고 내가 하늘을 뜬다라는 느낌을 가진 그 순간 이 비행물체는 추진력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500피트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거죠. 왜냐면 머리로 상승만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렇게 500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버트 밀러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떴다. 떴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깨져버린 문제입니다. 500피트까지 오른 상태에서 말이죠. 그때 당시 로버트 밀러 속에 머리에 떠오른 건 방출, 리젝트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다 보니까 방출 버튼이라는 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버튼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500피트에서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아직 내용이 안 끝났습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로버트 밀러는 깨어납니다. 깨어났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로버트 밀러의 두 다리는 전부 부서진 채로 확인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밀러에게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로버트 밀러는 자기가 그 비행기를 부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자신들의 앞에 나왔던 모든 연구진부터 장교들은 한마디를 합니다. 떨어질 때 무슨 생각한 거야? 당신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생각한 걸 얘기하세요. 근데 로버트 밀러는 그런 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방출 버튼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떨어진 상태였던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방출인데요. 전 리젝션만 생각했어요. 왜 놀랬냐면 비행기가 우주선이 500피트에서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있을 때 내부에 있는 51구역의 엔지니어들은 다 난리가 났던 거죠.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진짜 리젝션이 돼버린 겁니다. 리젝션을 떠올렸던 밀러는 자기가 탈출한 게 아니라 비행기 자체까지 전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즉 텔레포트입니다. 그렇게 비상이 걸리고 네바다주 근처에 있는 모든 공군에서는 모든 레이더망을 감시하고 어디로 갔는지 체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네바다주에 있는 51구역에 꽝이라는 소리가 났고 확인했더니 그 비행기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식을 잃고 두 다리가 부러진 채 확인된 게 밀러였던 거죠. 당시 과학자들은 밀러가 시간여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버트 밀러가 이 이야기를 2017년 12월 말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기가 탄 비행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로버트 밀러가 나 이거 아무래도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1950년대, 60년대에 사라진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렇대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2017년에 나타났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작년 2017년 12월에 자신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공개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체가 바로 내가 당시에 탔던 우주선이다. 그리고 내 기억상으로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게 리젝션 상태, 즉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형태. 자기가 시간여행을 해서 당시 50년대, 60년대에서 여러분이 보신 2017년 저 영상에서 촬영이 됐고 저게 바로 나다. 내가 당시에 타고 있던 비행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공개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당시의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무릎이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서 더 이상 비행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집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대신 이 모든 내용은 기밀 유지를 하라 라고 서약을 맺은 뒤 나왔다. 아마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대접해주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분은 작년 12월 이 영상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첫 여행자였을까요? 51구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구역에서 일했다라고 하며 51구역에 대한 내용을 폭로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어쩌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의심을 해보고 싶은 바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촬영한 곳,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영상을 촬영한 곳이 아펙스TV라고 부르는 이제 아펙스TV입니다. 거기는 약간 초자연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적으로 맞춘 곳이라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 되게 애매모호해서 추가적인 자료나 증언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밀러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근거물도 그 영상에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해군 정찰국처럼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기간입니다. 아마 이때와는 조금 군복의 모양이 달랐던 것으로 추측되어 그 다음 것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었을 확률에 대한 건 부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분명 로버트 밀러는 해군 조종사 출신이 맞거든요. 근데 그가 과연 갑작스럽게 왜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 정말 돈을 원했던 거라면 이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희도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비판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은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저건 그냥 얘기만 나왔지 증거가 없네.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증거가 없겠지. 국가 기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너무 진정성 있고 좀 뭔가 깊은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알 건 51구역에 관련된 2018년,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며 한 명의 사람이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름 로버트 밀러였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로버트 밀러가 더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더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허황돼 보이지만 뭔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 우리에게도 헷갈리는 게 많이 있는 것들, 이게 어쩌면 미스터리가 아닌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